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47장 양인격을 논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자 거바 정제지신 내 정제지 칠살야. 여기까지 끊으면 자, 양인은 나의 정제를 그쵸? 겁탈하는 신으로서 곧 정제의 칠살이 된다. 그쵸? 그러니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겁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겁제를 왜 양인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글자에서 보듯이 이렇게 변량자에 칼날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간에게만 적용되는 별칭이라는 뜻이에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어, 자, 양간은 갑, 병, 저, 무, 경, 임이죠. 그러니까 이 양간의 겁재들은 다 뭐냐면 좌우묘예요. 그러니까 간목의 묘월, 병화의 오월, 그 다음에 무토의 5월, 그 다음에 경금의 6월, 그 다음에 임수의 자월. 어, 그래서 여기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설마 계실까 싶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여기서 병화의 5월과 무토의 5월이 이렇게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화토공존이라고 해서 음, 무토는 이 토라고 하는 이 기운 자체는 어차피 목화 금수 그쵸? 이 목화 금수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오행의 충기로 만들어진 게 토이기 때문에 토 자체는 토로서의 순수한 속성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 네 개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그 충기, 그 기로서 만들어진 것이 토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그러니까 화하고 수, 그렇죠? 수화가 가장 이 토에 작용을 많이 미치는데, 음, 그래서 토는 그래서 따로 12운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그 순수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오행으로 섞여서 만들어진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땅속에는 그래서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물도 흐르고 지하수로 그다음에 화산이라고 하는 불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금속 같은 것도 이렇게 땅속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이 토는 신묘하고 또 토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이 토에 대한 이론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십천간 중에서 이 오양간이 이제 천간의 양간인데 얘네들의 겁재는 다 이렇게 좌우묘로 되어 있죠. 그런데 무토는 이 오화가 정인에 속하는데 왜 병화의 오화처럼 양인으로 쓰느냐? 이게 화토공존이라서 무토는 병화와 같기 때문에 똑같이 오화를 써야 된다. 이걸로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당은 되지만 이 오중의 기토, 오중의 기토, 이 오중의 기토가 바로 이 무토의 겁재가 되기 때문에 음, 이 오중의 기토 때문에 무토 일간한테는 이 오화가 양인 작용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자,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왜 근데 이 양간에게는 똑같이 겁재라고 하지 않고 양인이라고 할까? 그거는 다시 얘기해서 어, 자 간목은 묘월 이게 양인격이고 또 얘기했지만 병화는 5월에 태어나서 병화는 5화가 겁재이면서도 양인이라고 하고 간목은 묘를 양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무토는 오중의 기토로 인해서 이거를 양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인수양인이라는 말이 따로 붙여지죠. 인성이면서도 양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경금은 유금이 이렇게 양인인데 그렇죠? 또 임수는 자수가 양인이 되는 거죠. 자월에 태어나면 이렇게 되면 양인은 양인인데 월지에 있을 때는 양인격이라고 하는 격이라는 것으로서 취급을 받죠. 그냥 양인이 아니라 양인격으로서 월지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근데 지금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것들이 지금 양간의 겁재들은 다 좌우묘유예요. 좌우묘유. 그래서 이 좌우묘유들은 이 좌우묘유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오행을 잘 생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극에는 강한데 충극 충이나 극은 강한데 다른 오행을 생하는 거는 인색하다. 잘 생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왕지로서의 그 자기 그 왕지로서의 중심 그렇죠? 삼합이나 방국의 중심에 있는 왕지로서의 자기 위치를 고수적으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오행으로 변하지도 않고 다른 오행을 생하지도 않고 자기 오행을 지키는 순수성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좌우묘유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음가는 어떤가 한번 보면 음, 음가는 또 알다시피 다 을정 그쵸 기신계 을정 기신계예요. 얘네들의 겁재는 다 뭐야 인월 그쵸 겁재죠. 을목의 인월이면 정화의 사화도 겁재 그 다음에 기토는 육신으로는 진토나 술토가 이제는 겁재이지만 얘도 이제 근데 겁재이지만 이거를 이 기토가 4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거를 무토가 5월에 태어나면 이거는 양인격이라는 경명이 되지만 기토가 상대적으로 똑같이 4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거를 겁재격이라고 하지 않죠. 이건 정인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토는 제외하고요. 겁재격은 그래서 이거는 겁재라고 하면 진토, 술토, 진 중에 무토, 술 중에 무토 이게 육신으로는 겁재가 되죠. 그래서 기토는 제외하고 신중에 신월에 태어나면 이것도 겁재죠. 그 다음에 개수는 당연히 해수가 겁재가 되죠. 근데 이 음간한테는 지지의 인신사회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는 양간의 장생지 음간하고 상관없죠. 어쨌든 다 인신사의 장생지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지지가 음간한테는 이게 겁재가 되는 거예요. 겁재.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겁재라고 해요. 겁재라고. 그 이유는 다시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무슨 소리냐. 음간의 겁재는 다 인신사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간의 겁재는 다 좌우묘유예요. 좌우묘유. 좌우묘유. 그러면 인신사회 얘네들은 생지이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은 잘하지만 중간에 포기도 잘하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른 마음이나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에 능숙한 애들이 바로 이런 인신사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 계절을 시작해 놓고 마음은 미래에 가 있잖아요. 다음 계절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시작했다가도 아 이게 아닌가 봐 그럼 다시 되돌아오고 시작했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그래서 역마지살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신사회들은 음간의 겁재인데 얘네들은 시작이나 발동은 잘하지만 어 저기 그 바로 뭔가 계획이나 목적을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양간의 이 겁재들은 좌우묘유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네들은 절대로 그 계획이나 목적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고 독하기도 한 것이 이 좌우묘유 얘네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양간에 예를 들면 간목의 묘월 이런 양간의 양인들은 좌우묘유가 이게 이제 겁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러나는 기운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과거에 금전관계로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뭐 세월이 5년 10년 지나고 나서 우연히 예, 그 대상을 만났다. 그래서 아니면 그 대상의 거처지를 알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간목의 양간의 양인을 쓰는 이들은 가서 어, 찾아가서 가보니 거기 가니까 뭐 현재도 과거에도 뭐 그렇게 도망갔으니 뭐 잘 살고 그랬겠어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먹을 것도 없이 힘들게 살고 있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 양간의 양인을 쓰는 사람들은 어, 아이라도 데려오든지 아니면 본인에게 뭔가 음,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는 그러한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자기 돈을 이자까지 쳐서 받아오는 그런 독한 그런 기질이라 해서 이것을 칼날인자를 써서 양간한테만 부여하는 양인이라는 별칭이 붙은 거예요. 같은 겁재라도. 그래서 어,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겁탈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자기 거를 더구나 자기 걸 더더욱 뺏기지 않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양인겁재가 있으면 항상 재탈이 일어나서 맨날 내 것을 뺏긴다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양인이 양간의 양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호심탐탐 다시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뺏긴 거를 더블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어, 어,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기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음간의 이 겁재들은 인신사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과거에 나를 사기치고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든지 거처지를 알게 돼서 찾아갔어. 근데 똑같이 형편이 어려워. 그럼 얘네는 막 찾았을 때는 금방 가서 막 잡아 죽일 듯이 이렇게 어, 가지만 막상 가서 사는 꼬라지 보고 너무 어려우면 차마 그냥 발길을 돌려서 오는 포기하고 와버리는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얘는 그냥 겁재이지만 양간의 겁재는 그 탈지하는 힘이 이 음간의 겁재보다 월등하게 몇 배 심하고 강하기 때문에 양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따로 받은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살펴볼 거는 그러면 간목이 그러면 양인격이다. 양인격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것을 어, 양인이면 천간에도 을목도 양인과 같은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정관으로서 그쵸? 정관으로서 극을 하면 되는데 극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천간에 있는 것만 극한 거지 월지에 있는 양인 자체는 해결을 못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양인이 얼마나 독하냐면 이거 자체로 해결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양인격에서 왜 이 정관을 정관보다는
뭘 쓰라고 해요? 경금. 그쵸? 칠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간목일간 입장에서 내가 태어난 원령 환경이 양인이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칠사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일간인 자기 자신을 긍긍목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 자기 자신을 재화시키는 것으로서 칠사를 쓰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숭고하고 높은 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재화시켜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자기의 이 근황한 걸 가지고 경금으로 자기를 재화시켜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양인격이 격 중에서 가장 높다고 보는 거예요. 양인격이 성격이 되면.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양인격이, 이런 간목의 묘월인 이런 양인격이 을목이 나와 있는데 경금이 나와 있으면 이게 파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재화시켜서 내가 바르게 살고 이 양인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나를 에, 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양인이 천간으로 떠버리면 이 둘이 합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합을 해버리면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이 양인의 마음으로 내가 양인의 모습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파격인 거예요. 이거는 파격. 어. 그래서 양인격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양인격에서는 양인이 천간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간 드러나면 안 되고 어, 칠살로 써야 되고, 만약에 간목이 이렇게 양인인데 정관, 칠살 대신 정관을 쓴다. 이거는 이 신금 정관이 이 왕한 양인을, 뿌리를 갖고 있는 이 양인의 이 간목을 이 신금이 재화를 못해요. 재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 간목이 양인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확실하게 재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 확 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를 확 이렇게 극제하지 못하고 제복시키지 못하고 정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양만 남 보기에 바른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지, 사실은 항상 마음속에는 양인의 마음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양인을 정관으로 잘 다스리려면 이 정관이 강해야 돼요. 그렇죠? 기토랑 무토를 봐서 재생관이 되어서 계속 이 신금으로 힘은 안 되지만 정신으로, 재생관으로서 이 정신으로서 내 양인의 이런 마음을 스스로 자제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다. 재생관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양인격은 보고 분석해야 될 게 많아요.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장에서 내가 지금 먼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왜 양인을, 겁재를 왜 양인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양간의 겁재에게만 양인이라고 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격에 대한 얘기까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차근차근 또 수업을 통해서 양인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문을 읽어보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뭐예요? 정제는 소유잖아요. 꼭 있어야 될 거, 내 거, 공식적인 거, 누가 봐도 내 소유, 완전한 내 것인데, 그쵸? 이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제를, 그쵸? 이렇게 뺏어가는 거죠. 겁탈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겁탈하는 신이다. 근데 양인이 내 정제만 겁탈아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양인격이면 내가 남의 돈도 겁탈하려고 하는,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 같이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인이 있고 어떤 내가 경금으로서 나를 자제하지 못하면
양인으로 훨씬 낫다. 남의 거를 뺏어오다가 내 거를 뺏기기도 하고, 그죠? 어, 그러한 걸로 인해서 인생 삶 자체가 참 이렇게 퍽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양인을 양인의 마음을 경금인 간목일주 같은 경우에 칠살로서 나를 재화시키면 내가 그런 마음을 안 갖고 나를 스스로 재화시키면 내가 그 주변의 겁재나 양인들이 겁재들이 내 죄를 탐할 리도 없고 내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죄를 겁탈해가는 신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곧 정제의 이 칠살이 된다. 정제 입장에서 칠살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간목일간이 양인인데, 그쵸? 천간으로 치면 저 을목도 양인이죠. 근데 내 정제는 기토죠. 무토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양인은 내가 이렇게 합을 하면서 내 소유로 가져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양인이 끼어들면은 이 양인이 내 재를 뺏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내 처를 뺏기는 거죠. 그러면은 양인겁제로 강한데 재성인 이 처가 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음, 어떤 사람이에요, 그쵸? 어, 이거 양인에 의해서 내 정제가 분탈돼가고 탈제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의처증 같은 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니 어떻게 보면 이 기토 입장에서는 정제 입장에서는 이 을목이 나를 극하는 칠살과 같은 거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칠살과 같다. 아, 여기 정제 입장에서는 칠살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록전 일의, 그 다음에 유, 오양, 유지, 그 다음에 고위, 우긴, 그 다음에 불왈, 겁이, 왈인, 겁지, 심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양이는 정제 입장에서는 칠살과 같다가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러므로 칠살과 같아서 이것은 록 앞자리에 있다. 록 앞자리에 있다. 록은 음, 어떻게 된 거야? 인이죠, 인. 그쵸? 인 다음에 자, 축, 인, 묘. 그쵸? 이 록, 간목 입장에서 걸록의 앞으로 진행되는 이 앞자리 1위. 바로 다음이 바로 양인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자리에 있으면 오직, 그쵸? 오양유지, 그러니까는 5개의 양간에만 그것이 있다는 거죠. 오양간에만 이 양인이라는 게 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이렇게 문장을 읽어줘도 오직 이 양인은 오양간에만 있다. 그 얘기죠. 5가지 양간에만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긴이 된다. 그러니까는 우군 뭔가 솟구쳐 올라오는 양 기운이 이렇게 태양이 솟구쳐 올라오듯이 그런 그것이 굉장히 막 올라오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이 뭐 이렇게 그런 우긴으로서 칼날인까지 겸해서 굉장히 강한 겁제의 강한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우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긴이 된다. 그 다음에 불알, 겁이, 왈인 그랬죠. 그래서 겁제라고 그렇죠? 겁제라고 말하지 않고 양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겁탈하는 그 작용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것을 지금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해설을 살펴보면 자, 그래서 양인이라는 것은 양간의 겁재를 말한다. 본래 겁재라는 것은 정제를 상극하는 것으로 재물을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빼앗기기도 하니 대부분 사주에서 흉신으로 작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양간의 겁재는 특히 정제를 탈자하는 방식이 음간의 겁재에 비하여 매우 지나치므로 양간의 겁재를 따로 양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 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의 복제, 관살, 개의, 제인, 상수, 우위, 귀현 그랬습니다. 자, 양인은 제복함이 마땅하다. 양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극제해서 엎드리게 해야 된다. 무릎을 꿇게 해야 된다. 양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딱 엎드리게 해야 되는데 얘를 직접적으로는 하기가 힘들어요. 정관이래야지 정상적으로 겁제양인하고 상극관계가 되고 칠살하고는 합을 하기 때문에 이 양인을 제복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인을 제복하려면 나가 내 자신 스스로 일간 스스로가 표본이 돼서 내 스스로가 나를 자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양인이 스스로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일간의 뜻에 따라서 공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높은 격이 되는 거죠. 양인격이 재화가 되면 제복을 시키면 양인이 스스로 제복하게 하려면 나를 재화시켜야 된다고 양인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인을 제복해야 마땅한데 그죠? 근데 이것은 제복하는 거에서는 관살이 모두 마땅하다. 정관을 쓰든 칠사를 쓰든 모두 합당하다.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양인이 천간으로 드러난 거는 정관으로도 제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신금으로도 일신.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얼지에는 이 암장된 양인은 숨어 있는 거지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저 밑에 점여 있지만 일단 드러난 양인은 정관으로는 제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여 월령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이 신금 정관이 재생관으로다가 이렇게 왕하면 그것도 충분히 이렇게 누를 수 있다. 금극목으로 누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인이 서로 뒤따르면 더욱이 귀하고 현달하다. 자, 이 소리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 간목이 자, 묘월이에요. 묘월인데 얘를 무조건 제복을 해야 마땅한데 간도 쓸 수 있고 칠살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관을 쓸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정관이 오히려 목다 금결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기토라고 하는 이렇게 재생관을 통해서 이렇게 토생금을 받은 신금이 그렇죠? 이렇게 금국목으로다가 이 양인을 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반듯하게 재화도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제일 좋은 거는 간목이 뭐예요? 경금 칠살로서 그렇죠? 이렇게 칠살로서 어쨌든 간에 나를 이렇게 재화시켜서 내 일간 자체를 재화시켜서 양인을 스스로 제복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 요거는 요거는 칠살이고 요거는 정관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뭐가 오냐면 칠살을 쓸 때 운에서 병화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화급금으로 물이 돼 버리잖아요. 그쵸? 그 병화의 경금을 화급금으로 수가 돼 버려서 이게 오히려 또 수생목이 돼서 오히려 양인을 더 오히려 도와주죠. 그러니까 얘가 극을 당하니까 얘를 또 재활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기서도 이렇게
식신이 오게 되면 얘가 와서 이걸 묶어버리면 병신합을 묶어버리면 묶어서 또 물도 얘가 또 병신합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게 양인을 일간도 양인도 아무것도 제어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어, 정화가 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정화가 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사를 양인께서 관사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국의 제인이 서로 뒤따라 와야 된다. 그러니까 제인은 여기가 뭐 기토가 있어야 되고 이게 재성이죠. 인성은 뭐 개수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간목일주가 양인격에 칠사를 쓰는데 여기서 재성과 인성이 뒤따라서 이렇게 사이를 두고 이렇게 있게 되면 병화나 정화가 올 때 이 개수가 그쵸? 개수가 수국화로 이 경금을 보호하고 신금을 보호하죠. 그쵸? 수로서 수국화로 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칠살과 정관이 보호가 돼야지 완벽한 상격으로서 상격으로서 이게 양인격이 성격이 돼서 그렇게 이렇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매우 더욱이 귀하고 현달한 아주 정말 훌륭한 사주가 된다. 가장 높은 격이다. 격 중에서 가장 높은 격이 바로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을 제복시킨 사주. 이런 사람 사주는 내가 아직 못 만나봤어요. 뭐 이렇게 오래되지는 아직 30년도 안 돼서 그랬지만 물론 한 40년째 하면 만날 수 있으려나? 이런 분들은 뭐 사주 보러 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살펴보면 양인은 매우 강한 흉신이니 마땅히 관성과 칠사를 가리지 않고 써서 양인을 제복해야 하는데 흉포한 양인을 제복하려면 일단은 관살이 강해야 하니 재성으로 관살을 돕고 인성으로 관살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성과 인성을 갖추게 되면 현달하고 귀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장 또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관이 제인 상수미의 칠살득지 분의 심호 그랬습니다. 자, 무릇 정관은 그쵸? 재성과 인성이 서로 뒤따르면 아름답지만 칠살이 그것을 얻으면 어찌 매우 심하지 않겠는가. 자, 이건 뭐예요? 정관과 재성이 정관은 재성과 인상이 서로 됐다나자. 간목일간의 묘월인데 신금을 쓰는 거야, 정관을. 그러면 이렇게 정관을 쓸 때는 정관은 재성과 인성이 그죠? 기토, 재성하고 재수, 인성이 이렇게 뒤따라서 이 신금을 양쪽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면 이거는 너무 아름답다. 그럼 정관이라 하더라도 양인을 충분히 제복시킬 수 있다. 그죠? 재생관으로 금극목하고 혹시 예, 상관이 와서 이거를 극하려 하더라도 이 개수 정인이 있어서 이 정화를 방어해서 정관을 보호하니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런 양인격의 정관을 쓰는데 제인을 갖추고 있으면 이거는 최고로 높은 격이다. 매우 아름답다.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나 칠살이 그것을 얻으면 그러니까는 자 간목일간이 묘월인데 경금이야 경금. 근데 경금 칠살이 똑같이 여기는 양간이니까 자 무토 재성하고 임수를 이렇게 양인격에 칠살을 쓰는데 재성과 인성을 인성이 뒤따랐다. 그러면 이거는 매우 심하지 않겠는가? 매우 심하지 않겠는가는
잘 살펴봐야죠. 양인 원령이지만 칠살이 이렇게 재생살로 살 자체도 강한데 이렇게 재생살로 더욱이 더 강한 데다가 그쵸? 예, 강해버리면 이거는 칠살이 너무 강해서 이건 심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거예요. 정관하고 칠살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재생살이 되니까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설을 보면 정관이 재성과 인성을 만나면 아름다운 사주이다. 그러나 칠살이 재성과 인성을 만나면 지나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쵸?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어, 그러나 실성과 인성이 만나면 지나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자, 다음 보면 되죠. 내용이 뭔지.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 지, 탁,겨, 이, 살, 능, 상신. 그쵸? 자, 이거는, 여기까지 끊으면, 다른 격국에서는, 그쵸? 어, 살로서, 본신을 예, 상하게 상하게 한다는 거죠. 상하게 하니, 그래서, 제복되는 것을 기뻐한다. 뭐가? 칠살이 제복되는 것을 기뻐한다. 다른 격국에서는, 양인격 말고, 다른 격국에서는 칠살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육신이니, 칠살 자체를 제복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어, 기뻐하, 사람을 제복을 기뻐하는데, 어, 제2는 재성과 인성을 그래서 꺼린다는 거야. 재성과 인성을. 그러니까 칠살 이 경금이 음, 이 나를 일간을 이렇게 치는 거라서 양인격이 아닌 다른 격에서는 이 칠살이 나를 치니까 이거를 그, 이걸 제복해야 되는 거지. 내 몸을 치니까 제복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 칠살이 재성이나 그쵸? 무토 재성이나 인성이 있어서 이 칠살이 보호되는 것을 꺼린다는 거죠. 이러면 다른 격국에서는 이거는 꺼려서 안 되는데 그쵸? 음, 칠살이 너무 왕해서 안 되는데 음, 그쵸? 근데 재성과 인성을 꺼리지만 양인격에서는 양인격에서 그것을 용신으로 써가지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쵸? 어, 의지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양인격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왜 칠살이죠? 양인격에서는 칠살을 용신으로 해가지고 칠살에 의지해서 양인겁제를 제복한다는 거죠. 그죠? 제복함으로써 본신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그랬죠. 간목은 양인은 이 경금을 쓴다. 그래서 이 경금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파상신. 불파상신이죠. 그러니까 본신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왜 이 양인겁제를 제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스스로 제함으로써 양인 짓을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니까 나를 제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본신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도리어 제인을 기뻐한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양인격이 실살했을 때는 무토든 임수든 이 제인이 칠살을 보호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다른 격국에서는 이것을 꺼리지만 양인격에서는 이것을 기뻐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도리어 기뻐하고 그리고 어, 어, 제인을 오히려 기뻐하고 칠살이 제복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기지 어찌 알겠는가? 니들이 알아 이거를? 이 이유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어찌 알겠니?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다시 한번 효당 해설을 한번 보면 다른 격국에서는 칠살이 일간을 상하게 하니 식신으로 제복하는 것을 좋아하고 재성으로 칠살을 생화하거나 인성으로 칠살을 식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꺼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양인격에서는 칠살을 상신으로 써서 양인의 흉포함을 제어하는 것을 우선하니 칠살로 인하여 일간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칠살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일간이 양인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 사적인 마음을 자제하고, 그렇죠? 공적인 임무로 살아가는 모습이니, 실사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니 일간의 안위보다는 공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양인격의 칠사를 쓰는 사람은 이런 공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인격은 칠사를 생화하는 재성과 오히려 칠사를 보호하는 인성을 기포하고, 그렇죠? 칠사를 제복하는 식신을 오히려 꺼린다는 거죠. 그 다른 격에서는 식신으로 칠사를 제복하는 걸 기뻐하지만 양인격에서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식신으로 칠사를 극제하는 것을 극제하거나 양인 합살이 되면 오히려 양인격이 파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 뭐냐면 이미 이렇게 양인격이잖아. 근데 여기 경금 칠살이 있는데 여기에 어쨌든 간에 뭐 여기는 기를 써야 되겠네요. 재성하고 임수를 이렇게 쓴다면 이해가 안 가시겠죠. 양인이 일미 일간이 왕성한데 여기서 이 칠살은 토생금으로 재생살은 되지만 결국은 이 칠살은 결국은 누굴 생해요? 살인상생을 가는 거죠. 칠살이 인성을 생해 갖고 결국 인성이 또 일간을 생하니까 어, 일간도 근황한 데다가 그쵸? 살인까지 써서 일간을 더 왕하게 만드니 이게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이 격국에서는 이 양인격에서는 이 임수를 살인상생으로 일간을 돕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칠살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병화로부터 이 칠살이 극되는 것을 이거를 제어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이거를 살인상생의 일간을 돕는 걸로 쓰는 용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양인격에서 살인상생을 쓸 때는 일간이 이미 근황하기 때문에 이 인성은 약해야 돼요. 지지에 해수나 자수가 있으면 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리 양인격이라고 하더라도 일간으로 양인도 강한 데다가 임수까지 이렇게 강한데 칠살이 생까지 있으면 이거는 너무 또 이렇게 양인 재화도 좋지만 너무 일간 입장에서 너무 신태왕하기 때문에 격이 떨어집니다. 양인격은 그래서 왕세강약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근황하고 살을 쓰기 위해서 임수 편인을 살을 보호하는 걸 쓰려면 임수 편인은 지지에 또 수가 있어서 인성이 왕한 것은 안 좋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야만이 완벽하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음, 자, 또 다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 용관, 투인 불려, 양인 노살, 그 다음에 투인 무성, 개관능 제인, 그 다음에 투이 불위해, 그 다음에 인능 합살, 그 다음에 즉, 유, 하공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아, 양인격이 먼저 정관을 용신으로 하는데 아까는 앞에 거는 양인격이 칠사를 용신으로 했던 거고 지금 양인격이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양인이 투관된 거죠. 양인이 투관된 거예요. 천간으로 드러난 거 양인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양이 드러나면 양인이 드러나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간목일간이
양인격에서 정관을 쓸 때는 양인이 이 묘중의 을목 양인이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정관이 을목 양인을 제복시키니까 그렇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양인 로살이죠. 양인 로살, 양인격의 칠살이 노출되는 거죠. 양인격의 양인격의 칠살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양인이 드러나면 성격이 안 된다. 자, 이 소리는 뭐예요? 양인격의 간목의 묘월, 양인격의 칠살이 수출됐는데 이때 양인이 드러나면 그렇죠. 다시 또 양인도 투간되면 이거는 성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격국이 성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을경합을 잡아버리니까. 을경합을 해버리니 신금일 때는 얘를 드러나도 양인이 드러나도 금극목으로 제할 수 있는데 이 경금 칠살은 이렇게 합의돼 버리니까 이건 돌아오면 타별돼 버린 거 이렇게 합의돼서 양인격이 제어가 안 된 거죠. 그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양인이 투인 돼버리면 양인이 투간되면은 성격이 안 된다는 거죠. 무성하다. 그렇죠? 대개 정관은 능히 양인을 제하지만 그렇죠? 간목에 정관을 쓰는 경우에 천간에 을목 양인이 드러나면 이 천간으로 드러난 양인을 능히 제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한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관은 양인이 드러나도 충분히 제복하기 때문에 드러나더라도 뭐냐면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을목 양인이 천간에 드러나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관을 쓸 때는 그렇죠? 정관을 쓸 때는 그래서 해가 되지 않는데 양인은 어, 칠살과는 합살이를 하니까 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찌 그 공이 있느냐. 그러니까 칠살이 일간을 제복시켜서 양인을 재화시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양이 드러나갖고 양인하고 합을 해버리고 연애를 해버리니까 아무런 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설을 살펴보면 양인격에 정관을 상신으로 쓴다. 근데 천간으로 양인이 투간되면 정관이 양인을 극제하니까 제복시켜서 성격이 돼요. 그거는. 그러나 양인격에 칠사를 상신으로 쓰는데 양인이 천간으로 투간되면 이게 양인하고 칠살하고 합을 해서 양인 합살이 돼갖고 상신인 칠살이 합으로 묶이니까 이거는 오히려 뭐가 된다? 파격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이거죠. 간목일간이 지금 여기서는 양인격인데 정관을 쓰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관을 쓰고 있는데 묘중에 을목인 양인이 투관하면 이 정관격은 이거를 제하기 때문에 성격을 이룬다. 드러난 양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데 간목일간이 양인격에 경금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경우 을목 양인이 드러나면 이때의 양인은 얘랑 합을 하기 때문에 이 양인을 재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파격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첫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